다정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스킬은 비언어적 요소들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연결사를 붙여준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상대도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고 재밌어지거든. 자켓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게 약간 쿨톤도 입을 수 있는 톤이라. 제가 브라운 컬러의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낙엽 색깔의 브라운 컬러는 꽤 많이 흔해졌거든요. 뭐 스웨이드 소재도 그렇고 코듀로이 소재도 그렇고. 근데 이 브라운 컬러가 너무 유니크하고 약간 진짜 일할 때 입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 이름이 확 꽂혔어. 이 브랜드 이름이 리드리드예요. 리드리드라는 브랜드명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최근에 이 자켓만 한 6번 걸쳤거든요. 근데 6번 내내 한 번도 안 빨았는데 새 것처럼 구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올가을 코트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오디오북, 이북 언제 나오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 그런데 드디어 지금 녹음을 가고 있다는 거 설레요. 근데 제가 목소리로 책을 녹음할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제가 이 목소리가 제 평생의 컴플렉스였거든요. 약간 어렸을 때는 이 허스키 보이스의 목소리 때문에 엄청 많은 별명이 있었어.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박경림 언니의 별명이 붙었었고, 이 걸걸한 목소리 때문에 조폭마누라 이런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약간 아주 어렸을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깰까봐 말을 하는데 주저하게 되더라고. 그랬었을 만큼 이 목소리라는 것에 자신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찍으니까 다정이들이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댓글이 꽤 많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피드백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그런가? 내 목소리가 꽤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녹음까지 하러 가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존재한다. 내 목소리를 또 우리 다정이들이 댓글로 목소리 칭찬을 해주니 그런가? 하고 내 목소리가 점점 익숙하고 마음에 들어지는 거 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너무너무 크게 받고 많이 받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들었어. 이 목소리로 진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이런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그 혜인님의 목소리도 좋은데 그 딕션이나 발음이 진짜 정확하셔가지고 발성이나 이런 게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또 PT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많이 나아졌던 것 같은데, 말하기나 발성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스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정리한 걸 얘기하다 보면 두 번째로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러면 목소리의 소리 크기, 성량,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잘 전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반응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의 속도로 말했을 때 상대방이 더 집중하는구나, 이 말의 온도나 크기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내 말에 동의를 해주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쌓아왔던 것 같아요. 말은 내가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을 들으면서 티키타카 했던 거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막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말의 속도를 줄이거나 물어보거나 다시 말하거나, 그런 호흡들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는 게 더 나아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목소리는 좋은데 말이 빠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말의 높낮이나 성량은 좋은데 말이 너무 느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보면 내가 캐치업할 수 있다.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래서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표정이나 누군가의 반응에 우리는 되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 실제로 영향을 좀 받아야 나아지지. 그렇게 데이터를 정립하다 보면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구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 얘기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대화할 때 약간 혜인님만의 다정한 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표정과 고개 끄덕임으로도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결혼식에서 부모님들이랑 포옹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옹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의 귀에 대고 뭐라고 했냐면, 혜인아 고개 흔들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왕관을, 티아라를 썼었는데 제가 습관대로 고개를 너무 고개를 끄덕였던 거예요. 이 왕관이 떨어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스킬은 상대와 호흡하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떤 걸로?
비언어적 요소들로.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연결사를 붙여준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 진짜? 정말? 이런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면 상대도 이야기가 더 풍부해지고 재밌어지거든. 대화를 나누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말을 뚝 끊거나 상대방의 말에 막 갑자기 개입하거나 이런 행동은 사실상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긴 힘들지. 이름 불러주는 것도 되게 다정한 것 같아요. 맞아.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 말의 시작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철수님 안녕하세요. 철수야 있잖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하고 싶은 말을 연결하면 상대가 더 귀 기울여 들어요. 근데 야 있잖아 이렇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그냥 완전 기본. 근데 대화를 잘하고 싶고 다정하게 말하고 싶다면 너무 쉬운 방법. 이름을 불러줘라.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시에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너무 다정하지. 예를 들면 회사에서나 그리고 친구가 갑자기 다정하게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오글거릴 수도 있을 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서로의 이름을 안 불러.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참 다정한 스킬이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나 연인도 호칭을 부르거든. 예를 들면 여보, 자기야, 뿡뿡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애칭을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도 저한테 혜인아라고 부르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약간 움찔하거나 설레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다정하거나 따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프롤로그 10년 전 20대의 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의 무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정함이다. 나는 다정함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이혜인 드림. 네. 녹음 어떠셨어요, 혜인님? 너무 어려웠어. 네. 이 헤드폰으로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 목소리가 바로 녹음돼서 귀로 책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녹음하고 싶어가지고 한 문장을 계속 한 3번,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녹음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감정이었는지 제 목소리에 그 감정을 좀 실어서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다정이들이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종이로 읽었던 책이지만 또 귀로도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윌라에서 만나요. 스스로에게 야박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비교를 통해 발전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났거나 나보다 네. 더 성장하는 사람을 멘토로 삼기도 하고 롤모델로 삼기도 하면서 본인을 채찍질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비교가 있고 그리고 나를 나락으로 보내는 비교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15화까지 완전 다 본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네네. 저는 제 인생 드라마가 됐어. 너무 인간을 섬세하게 잘 담아내서 너무 지독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인간상을 아주 적절하고 사실적으로 잘 담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의 2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김고은 배우가 연기하는 은중이와 박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이 꽤 상현이를 닮았고 나는 이 부분은 은중이를 닮았다라고 하면서 공감되는 대사나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관통하는 딱 한 개의 단어를 꼽으면 비교인 것 같아. 비교. 어렸을 적 굉장히 어렵게 살던 은중이는 정말 공주처럼 자랐던 상현이를 늘 부러워했고 상현이는 성격이 좋고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은중이를 늘 질투하고 부러워했어.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증오와 커지는 미움들이 자꾸 쌓였던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꽂혔던 장면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은중이는 그래도 너 덕분에 영화를 좋아하게 됐고 그래도 너 덕분에 휴학을 해서 영상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도 너 덕분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가 될 수 있었어 라는 대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받아친 상현의 대사는 나는 너 때문에 아주 증오에 가득히 살았고 너가 마지막에 뱉은 저주의 말이 나를 부자게 되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살았지 라고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은 은중이라는 친구는 덕분에였어. 네.
사실상 은중이가 상현이에게 당한 게 더 많거든. 근데 상현이는 은중이에게 때문에라는 연결사를 선택하더라고. 아, 이게 그 차이구나. 두 명에게 동일한 상황이 놓였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덕분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 상황은 같지만 태도가 다른 것들이 정말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겠다. 태도는 내 선택이니까 상현이는 은중이를 비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 자신까지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내 인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고, 은중이는 어떠한 힘들고 배신당하는 상황에도 그래도 네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감사함을 전하면서 본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거든. 불행의 깊이와 온도를 가늠할 순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던 두 친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담았어.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사랑이라는 우리가 원래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비교를 진짜 잘 담아냈다. 그래서 진짜 띵작이었던 것 같아. 꼭 보고 싶어지는데요? 다시 보고 싶어, 나도. 저는 사실 기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고나기를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무 서럽잖아. 내가 이 기질을 타고나면 어떡해. 그런데 저는 좀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딱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성공할 때 되게 필요하다고 했던 거,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만 하면요, 어떤 기질을 타고났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불행과 고통은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불행과 고통 속에서 플러스 자기 성찰이 되면 이꼴 성장이 되잖아요. 성장의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네.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자아 성찰이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단단한 사람으로. 근데 여기서 자기 성찰이 빠지잖아? 그러면서 비교와 미움과 핑계가 들어와. 자기 성찰이 아니라. 그러면 성장이 안 되지. 이 공식을, 그 기질이 내가 이기적으로 태어났어도, 기질이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까지 미워하고 저 사람은 더 미워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어도, 이 공식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 책찍질을 좀 하는 사람은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럼.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그럼요. 왜냐면 나는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도 치트키가 있거든? 공식이 있어요. 네. 수학의 정석이라는데 공식들이 있잖아. 어려운 숫자라도 이 공식들을 대입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거든. 수학적이고 숫자적인 사고가 부족하더라도 이 공식을 계속 적용하고 트레이닝하면 수학 문제, 영어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수학을 정말 책에서 썼던 것처럼 수학 점수를 중학교 때 빵점을 맞다가 경상남도 진주라는 교육의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딱 2달 진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딱 한 개 틀렸어요. 아쉽게 96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어 공부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의 축적이 필요했겠지만, 내가 1달 반 만에 수학 점수를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공식을, 치트키를 적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나 자기 성장에 있어서도 불행, 고통 플러스 자아 성찰, 자기 성찰 이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을 인지하고 있으면 기질이 어떻든 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서 정답을 찾으면 더 나아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내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기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이기심이거든. 나의 성장을 위해 나의 자기 성찰을 한다. 이것은 나에 대한 예의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인 거지.